매일 사용하는 우리 집 욕실. 만약 이 타일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상상해 보셨습니까? 건축이 일상에 스며들다. 스미마키. 안녕하세요. 건축에 대한 지식이 일상에 스며들다 스미마키의 진행자 홈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스미마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미마키님. 네, 안녕하세요. 건축 시공 기술자 스미마키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 정말 아찔했는데요. 스미마키님, 사실 타일하면 그냥 예쁘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처럼 타일이 떨어지는 사고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홈디님. 안타깝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전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타일의 접착 강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일은 단순히 마감재의 역할을 넘어 건물의 내구성과 사용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접착 불량으로 인해 타일이 떨어지면 자칫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착 강도는 별도의 시험을 통하여 품질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였네요. 그럼 이 접착 강도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현장에서 직접 인장 부착 강도 시험기를 사용해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타일의 수직으로 인장력을 가해서 타일이 바탕면에서 떨어질 때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이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할 타일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타일을 어태치먼트의 일반적인 크기인 4cm에 4cm로 바탕면까지 완전히 절단하여 시험 하중이 주변 타일로 분산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 다음 지그를 접착제로 타일 중앙에 부착하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기를 지그 위에 안정적으로 거치하고 서서히 인장 하중을 가하여 타일이 바탕면에서 떨어지는 순간의 하중을 기록하여 접착 강도를 계산합니다. 와, 정말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네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도 합격 기준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시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산업표준 KCS, 즉 표준시방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간한 LH 전문시방서가 있습니다. 두 기준이 차이점이 있나요? 두 기준의 경우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시험 대상 및 빈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시방서의 경우 일반 건축물의 경우 200제곱미터당 1장, 공동주택은 10호당 1장을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LH 전문시방서의 경우 외장 타일에 대한 시험 빈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3층 이상일 따 600m제곱당 1장을 시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준시방서는 0.39N/mm 제곱, LH는 4kg/cm 제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기준에서 인장 강도가 단위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기준이 다르게 보이나 실제로 단위를 환산하여 비교할 경우 미세한 차이이므로 사실상 두 시방서 간의 인장 접착 강도의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시험 시기는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진행, 40mm 미만 타일은 4매를 한 계조로 시험하도록 두 시방서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과 기준치가 다르군요. 그럼 이 접착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바탕 처리 불량, 오픈타임 및 가사시간 미준수, 그리고 경화 과정에서의 외부 환경 요인,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탕 처리 불량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탕 처리 불량은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탕면에 규면이나 들뜸이 있거나 오염이나 요철, 너무 건조한 바탕면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조한 바탕면 부분인데요. 시멘트 모르타르를 통한 타일 붙임 시 바탕면이 너무 건조할 시 물축임 등을 통하여 바탕면을 수분 상태로 만든다는 점인데 만약 접착제가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닌 본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이는 경우 바탕면이 완전하게 건조되어 있지 않다면 접착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타일을 붙일 바탕을 준비하는 과정도 단순히 청소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럼 두 번째,
오픈타임과 가사 시간은 무엇인가요? 뭔가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픈타임과 가사 시간은 접착제의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내용은 사용시간 제한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오픈타임은 접착제를 벽에 바른 후 굳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접착제 표면에 물리적으로 피막이 생겨서 타일이 붙지 않는 거죠. 그와 달리 가사 시간은 접착제를 물과 섞은 순간부터 화학적으로 굳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즉, 통 안에 있는 접착제 자체가 딱딱하게 변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간입니다. 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마지막 외부 환경 요인은 어떤 건가요? 높은 온도, 낮은 습도. 바람은 접착제가 너무 빨리 마르게 해서 오픈타임과 가사 시간을 줄여버립니다. 반대로 겨울철의 낮은 온도는 접착제가 아예 굳지 않는 양생 부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네요. 그럼 만약 이런 요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자가 발생한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부착 강도 관리 미흡에 의한 하자로는 타일이 바탕면에서 떨어져 버리는 박리와 들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생 부위를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양생된 타일면을 검사봉으로 두들겨보는 두들김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는 타일을 두들겼을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실제 집 화장실에 가셔서 동전 같은 거로 타일을 두들겨 보시면 소리가 다른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리가 다른 부분을 조금 발견했다고 해서 전부 하자는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전부 하자는 아니라고 말하는지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착 강도와 별개로 타일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하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하자로는 뒤체험 부족과 균열, 백화 현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뒤체험 부족의 경우 말 그대로 시공시 접착제를 부족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일을 시공하는 것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타일의 뒷면 전체에 다 접착제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떠붙임 공법의 경우 타일의 전면에 접착제를 올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올려서 붙이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타일을 시공하는 방법이며 실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도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시공 하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뒤체험 부족의 경우 조금 전에 말했던 두드림 검사로도 추정이 가능한데요. 실제 접착제가 채워진 부분과 채워지지 않은 부분도 소리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리의 차이를 통하여 뒤체음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정되는 타일을 선정하고 후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장비를 통하여 실제 뒤체음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타일 뒷면이 전부 채워지는 거는 아니군요. 이걸 모른다면 단순히 두들겨서 소리가 다르다고 하자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 문제긴 하겠네요. 그 다음 하자인 균열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나요? 두 번째 균열은 주로 이질 접합비 및 준공 초기 건물이 자리 잡는 시기의 미세한 거동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재료가 만나는 이질 접합부에 신축 줄눈을 미시공하고 그대로 타일로 덮을 경우 타일은 바탕면의 두 이질재의 수축 팽창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타일에 의하여 구속되어 타일이 터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은 준공 후에도 미세하게 거동하며 건물이 자리 잡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타일이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도 건물이 움직인다는 점은 조금 놀랍네요. 세 번째, 백화 현상.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원리부터 설명드리자면 백화는 바탕층이나 줄눈에 포함된 시멘트가 수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화 칼슘이 물에 녹아 이동한 후 타일 또는 줄눈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칼슘으로 결정화되는 현상입니다. 이 탄산칼슘 결정이 표면의 흰가루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백화입니다. 이러한 백화 현상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은 물이 침투되는 환경의 조성, 즉 물고임이나 줄눈 시공 불량이 주된 원인입니다. 정말 다양한 하자 유형이 있네요.
오늘 스미마키님 덕분에 타일 접착 강도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타일 접착 강도 시험은 단순히 합격, 불합격 수치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시공 과정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품질 관리 활동입니다. 성공적인 타일 마감은 표준화된 시공 절차의 준수,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따라서 접착 강도 시험을 통해 시공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을 개선해 나가는 체계적인 접근이야말로 건축물의 안전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집을 더 건강하고 오래 지키는 방법,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